위치한 작은 섬인 아이린모어라는 섬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섬은요, 플래너 섬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무인도 섬이라고 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작은 규모의 섬입니다. 19세기 당시 영국은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물자 운송량을 보였다고 해요. 마치 공장처럼 영국에서 만들어내는 물품들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 양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당시 19세기의 수출 수단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배의 운항 횟수 때문에 이 바다에서, 해상에서 배들끼리 충돌하거나 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에서는요, 무인도 섬이었던 이 아이린모어 섬에 작은 등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등대.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저녁 늦게라도 이제 떠있는 배들이 있으면 불빛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길을 찾고 할 수 있도록 사고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등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1899년 5년에 걸쳐서 이 아이린모어 섬의 등대가 완공이 됐습니다. 5년. 당시 등대에는요, 토마스 마셜, 그리고 제임스 다켓, 그리고 도널드 메가더, 이렇게 3명의 남자들이 이곳을 상주하면서 등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 12월 15일 늘 켜져 있어야 했던 이 아이린모어 섬 등대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섬 근처를 지나가던 배들이 보고 신고를 했어요. 아, 지금 아이린모어 등대가 꺼져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에 이 영국 정부는요, 혹시 이 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왜 갑자기 등대의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조사대를 섬으로 파견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섬에 부는 거센 북해의 풍랑 때문에 엄두를 못 냈다고 해요. 갈 엄두를 못 냈대요. 그래서 15일날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 조사대들이 이 섬에 상륙한 날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그러니까 거진 11일이 지나서 섬에 들어간 거예요. 당시 조사대의 배가 섬에 도착했지만 당연히 나와봐야 할 이 등대지기 세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섬 안에서는요, 그 누구의 인기척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조사대가 등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등대의 램프는 잘 닦여져 있었다고 하고요. 기름도 다 문제없이 채워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냥 굳이 이상한 점을 뽑자면 이 식탁 옆에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의자 하나가 뒤집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이 등대 자체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해요. 평범했던 거예요. 이 조사대원들은요, 등대를 조사한 후에 그곳을 나와서 이 아이린모어 섬의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섬의 서쪽, 그러니까 절벽을 끼고 있는 일부 지역이 폭풍에 심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섬의 서쪽 부근에, 이제 절벽을 끼고 있는 서쪽 부근에 되게 땅이라든지 여러 개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었던 그 상태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사를 나갔던 조사대장은요, 아무래도 시계가 멈춰있고 그리고 약간 여러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사고는 약 일주일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불쌍한 친구들이 절벽에서 거센 바람에 날아갔거나 혹은 이 크레인이나 그런 장비들을 이 3명이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두려다가 이 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큰 태풍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지면서 이 3명이 다 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큰 파도나 태풍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 3명은 요 절벽이라든지 이런 끝쪽에서 뭔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작업 중이었는데, 이 3명이 있는 부근으로 큰 파도가 팍 치면서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빠진 것 같다, 익사한 것 같다라고 조사대장은 전보를 보낸 겁니다. 이 조사대가 등대의 일지를 확인해 봤을 때 12월 15일까지는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12월 15일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대원들은 26일날 도착을 해서 이 사실을 본 거고요. 당시 조사대들이 발견했었던 섬의 서쪽 훼손된 지역은요, 해발 33m 위에 놓여진 상자, 그러니까 옆에는 일본 영상이에요. 그냥 제가 참고 사진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발 33m 위에 놓여진 상자가 파괴가 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은 다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옆에처럼 상황이 난리장판이었던 거예요. 그냥 물건들이 다 땅에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 철제 난간이 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지반이 뜯겨져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를 예로 들면 옆에 이제 그러니까 철제들이 다 부서지고 쓰러져 있고, 콘크리트 지반, 요 땅의 지반이 다 들려가지고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바위가요, 이 뜯겨진 지반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 옆에는 이제 다른 영상 사진이지만 정말 옆에처럼 상황은 그랬던 거예요. 난리 장판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해발 60m 지점에 절벽 위에 한 잔디밭은요, 절벽 끝에서부터 한 10m 정도 뜯겨져 나가 있었대요. 이 잔디들이. 그러니까 잔디밭, 원래는 잔디밭인데 이 잔디밭이 10m 정도 다 뜯겨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충 상상만 해봐도 당시 서쪽 일부 지역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 잔디밭이 이제 좀 뜯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쪽에서 큰 돌이 여기서부터 굴러가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반이 뜯겨 있었던 곳까지 굴러갔고, 그곳에서 멈춰 섰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상태로만 본다면 이 등대지기 3명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서쪽 일부 부근에서 폭풍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은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참고화면으로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다면 폭풍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은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날로 추정되는 12월 15일은 폭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날씨에 문제가 없었대요. 맑았다고 합니다. 실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15일 일지에도요, 폭풍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등대에 있는 방수복 2벌은 사라지고 한 벌만 남은 것이 확인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이 등대지기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등대에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3명은 그 규정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 2벌의 방수복은 없었고 1벌은 그대로 등대 안에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2명은 무슨 일이 생겨서 방수복을 입고 등대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방수복은 1벌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럼 등대에 남은 한 사람은 대체 방수복도 입지 않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방수복은 2개가 없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사라진 사람은 3명이거든요. 그럼 1명은 등대에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어디 갔지?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하늘로 증발하듯 사라진 것 같다, 혹은 3사람이 귀신의 힘으로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혹은 외계인이 데려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는 바다 괴물이 잡아먹었네, 혹은 거대한 새가 사람을 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두 사람을 한 명이 살해한 거예요.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이 원한을 품고 두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한 게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었어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설은요, 아이린 모어 섬에서 강간이 일어난다는 갑작스러운 거센 파도, 즉 이안류라는 분석입니다. 이안류라는 거에 의해서 이 세 명이 사망한 것 같다. 여기서 이안류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이안류라는 것이 발생해서 피서객, 그러니까 당시 부산 해운대 피서객 70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안류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으로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안류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좀 보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훅 들어왔다가 좁은 통로를 통해서 쑥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안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좁은 공간으로 빠져나갈 때, 이때 사람이 자칫하면 같이 물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서쪽 일부 지역에서 작은 협곡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끝은 동굴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량이 세거나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이 바닷물이 거세게 좁은 동굴로 들이닥치면서 좁은 동굴에 모여든 이 바닷물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해서 동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탁 쳤다가 수확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력에 이 세 명이 휩쓸려서 간 거 아니겠나. 이 협곡에 이제 못 모르고 있었던 이 세 명이 갑자기 팍 바닷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면서 이 세 명이 거기에 휩쓸려서 나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추측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안류라는 거에 의한 사망이 아닐까. 쉽게 설명하면 사건 당일 등대에 한 명이 남고 이 두 명이 서쪽 지역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방수복을 입고 나간 거예요. 아, 뭐 서쪽 지역에 문제 생겼네. 야, 그럼 너랑 나랑 방수복 입고 거기 갔다 오자. 너 등대에 있어? 이러면서 방수복을 입고 나간 거죠. 그런데 후에 그쪽으로 거세게 다가오는 일련의 쓰나미를 이 등대에 있던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저쪽에 두 명 가 있는데 저쪽으로 쓰나미 올 것 같네? 그러니까 허겁지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쪽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등대에 있는 사람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경고하려고 이 등대에 있는 사람이 나간 거죠. 이 두 명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불행히도 다 같이 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바다로 빠진 게 아닐까, 그러면서 사망한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옆에도 참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요, 두 명이 방수복을 입고 나갔어요. 문제가 있다는 지역에. 그런데 한 명이 이런 파도에 휩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이 놀랬겠죠. 어떡해. 그러니까 허겁지겁 등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를 알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 한 명 지금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다. 그러니까 다시 이 휩쓸린 한 명을 구하려고 이 두 명이 다시 현장으로 갔고, 그러면서 이 세 명이 전부 다 변을 당하게 된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금 제가 해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추측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폭풍이 일어난 거 아닐까, 파도가 거세게 친 거 아닐까, 쓰나미가 온 거 아닐까라고 얘기했잖아요. 12월 15일은 폭풍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 이후에 새로운 등대지기가 배치돼서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는 이 섬에 이제 이 등대가 자동화가 돼가지고 무인 등대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무인 등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메리 셀레스토 사건과 더불어서 바다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으로 3 안에 뽑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해외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페라로도 이 사건이 이제 좀 모티브가 돼서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국의 한 무인도 섬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등대지기 3명의 실종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